네, 안녕하십니까.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난소암보험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암진단비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암 진단서 나오면 주는 거 아니야? 맞는데 병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수술했다고 칠게. 수술하고 나서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진단서가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진단서를 발행을 해보니까 이 진단서에 암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런 경우 청구가 될까? 암 아니니까 안 주지 않을까? 자, 내가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 피보험자는 난소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 난소를 다 절제를 했어. 종양까지 해가지고. 근데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하려고 진단서를 발행해보니까 진단서상 난소의 경계성 종양으로 적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소암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질병분류기호가 D39로 적혀 있었어. 근데 내가 D39라고 얘기했잖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C로 시작하는 걸 암으로 봐. 그건 나도 들었어. 그리고 D로 시작하는 거는 암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보험회사한테 우리가 전액 다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C가 아니라 D로 될 때에서 내가 보험금을 어떻게 주장해서 받았을까? 어떻게 받아? 암이 아니라며. 그거는 이제 약간 규정의 체계 때문에 우리가 주장을 했던 건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암과 보험에서 말하는 암이 좀 달라. 야, 그건 일반인인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 좀 쉽게 설명해봐. 자, 봐봐. 우리가 병원에서 암이에요라고 하면은 그 암의 그 의학적인 정의가 있을 거 아니야. 있지. 그거를 이제 일단은 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에서는 갑상선암, 들어봤어. 기타 피부암 들어봤어. 이거는 암으로 안 봐. 암자 붙었잖아. 근데 이거는 암으로 안 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암과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한 거지. 야, 그러면은 그 갑상선이랑 기타 피부암은 암보험금을 또 못 받는 거냐? 암이라고 써있는데 암 진단금을 안 주는 것도 웃기네. 그래서 그걸 이제 유사암 진단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거든. 유사암? 근데 이 유사암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암과 유사하다는 그런 진단비야. 근데 이게 만약에 암보험금이 1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서는 그 1억에 10에서 20%만 지급하게 돼. 유사암 진단비. 그래서 일부의 보험금만 받게 되는 거지. 일반 암에 비해서. 그런 담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관에서는 암을 진단함에 있어가지고 해부병리 의사가 조직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거 혹시 저번에 말해줬던 그 연구실에 일하는 의사 말하는 거지? 맞아. 야, 그러면 그만큼 조직 검사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록 이제 환자를 치료해줬던 의사가 임상의사지 이 사람이 암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이다 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야, 우리가 보험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를 무조건 넣는 걸 알고 있는데 조직검사지는 암인데 의사가 암이 아니래. 그 두 개가 다른데 돈을 준다고? 이게 말이 되나? 맞아. 이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 간혹보다는 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좀 암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암으로 변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 그때 해주는 의사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의사는 집에 가 라고 해서 단가를 자르는 경우가 아니, 뭐 자존심이냐? 아니 근데 그건 의사마다 저게 자기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뭐 무조건 잘 됐다 나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야, 그리고 저번에 나 와이프 예전에 수술하고 내가 보지를 모르니까 너한테 조직검사지 보냈었잖아. 좀 봐달라고. 근데 내가 모르는 이유가 이건 영어도 아니고 뭐냐 도대체 해석이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전부 다 영어란 말이야. 그 환자 이름 빼고는. 맞아. 해석이 안 돼. 영어인데 어쨌든 그 조직검사 결과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악성 신생물, 즉 암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험회사한테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뭐냐면은 통계청에서 말하는 이제 진단 기준인데 의사가 어떠한 그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본인 마음대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때는 암입니다. 이런 결과일 때는 경계성 종양입니다. 이런 기준을 분류하고 있는 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야. 그래서 우리가 가입한 모든 보험약관에서는 암의 진단에 있어가지고 이런
이러한 한국 표준 질병 사연 분류를 인용하면서 암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즉 진단서상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 검사 결과가 한국 표준 질병 사연 분류에서 암이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면은 보험회사한테 안진단 및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가 이렇게 쉽게 안 줄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진단서상 디코드인 그 경계성 종양으로 나왔는데 모든 난소의 종양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의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나온 난소의 종양이 한국 표준 질병 사연 분류에서 암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진단서상 이렇게 됐지만 약간 체계에 따라서 암보험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보험회사가 그냥 주지는 않았어. 뭐 현장 조사 나와가지고 지들 뭐 내부적으로 자료 다 거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지급을 받긴 했었거든. 결론 안 주려고 했는데 받아낸 거네. 맞아.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이제 암 진단비를 안 주고 경계성 종양 진단비, 뭐 유산 진단비를 줬을 때 1차적으로는 자기를 치료해줬던 의사가 암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보험회사 역시 이건 암이 아니니까 유산 진단비만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청구할 수 있는 종양들이 분명히 몇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치.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난소의 종양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본인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보험회사 청구하거나 본인이 좀 어렵다면 전문가나 이런 분은 선임해서 청구한 다음에 충분히 받아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네가 있어 다행이다. 어찌됐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난소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진단서상 악성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반원 진단비 전액을 다 지급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조직검사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